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상은 충분하다고 되풀이했던 방역 당국의 말과는 달리 현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병원을 찾다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숨졌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서 다급한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7개월 아기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 6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아기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40여 분 뒤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은 다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22시 17분이었습니다. 아기는 집 근처가 아닌 경기도 안산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서 1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인근 10곳이 넘는 병원에 수소문했지만 모두 준비가 안 된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그 음압병상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 병원도 있고 안 그러면 영아 자체를 치료를 못하는 병원이 있고 사정은 다를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아기가 숨진 것은 병상 문제라기보다 응급의료 체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영유아나 임신부들이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숫자로 보이는 병상은 충분해 보이더라도 실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이 5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하루 5만 명까지 늘어난 소아 청소년의 확진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영유아 확진도 급증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의심 증상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한 곳뿐인 소아 전용 의료센터입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앞에 지금 계속 밀려있어 순차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압시설을 갖춘 진료실에선 한 청소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프다고요? 소변은 나와요? 열 안 나요? 특히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영유아들은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말을 못하니 아픈 부위나 얼마나 힘든지 가늠이 안 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뭐 검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의 표면으로만 보는 것만 그냥 확인하고 그걸로 그냥 안심을 해야죠. 전문의들은 영유아의 오미크론 변이 증상은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가장 먼저 숨을 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이 없고 밥을 잘 먹지 않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고열에 경련이나 탈수 현상도 나타납니다. 배가 이렇게 하면 여기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가 볼록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흡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소변량이 줄고 입술이 파래지면 이미 심각한 상황인 만큼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생후 4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곧바로 약 먼저 먹여서는 안 됩니다. 6개월 이상부터는 브루펜 등 목 넘김이 좋은 실험약을 우선 먹이고 진찰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타이레놀 등 다른 성분의 해열제를 먹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집에서 치료받던 어린 아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백신도 맞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바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당국은 전담 병상과 응급의료센터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7살 A양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당시 약간의 열을 빼곤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부터 갑자기 배와 가슴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재택 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가슴도 좀 아프다 그러고 음식도 못 먹겠다고.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면서 끝내 지난 22일 숨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확진 판정 나흘 만에 갑자기 숨진 겁니다. 저희들 조사한 거로는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서 급성 심근염이 직접 사인이라고. 같은 날 수원에선 태어난 지 4개월 된 비군이 숨졌습니다. 역시 재택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의식 호흡 같은 게 잡히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 이송한. 수원에선 지난 18일에도 재택 치료를 받던 생후 7개월 된 C군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숨진 아이들 모두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대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고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지만
환자 관리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어떤 탈수나 급성 경련으로 사망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방역 당국은 아동 청소년 사망을 막기 위해 전담 병상을 864개까지 늘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이틀 사이 중증 장애인과 80대 노인이 잇따라 거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점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점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잠시 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이 가게 앞 거리에서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불과 15m 떨어진 길가에 쓰러진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고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평소에 안 좋았어요. 어떻게? 허리가 안 좋다고 맨날 나보러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반년 전까지 폐지 등을 주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번 오시면 몇천 원이지 뭐 몇천 원. 몇천 원에서 하루 한 두세 번 쉬면 돈만 원이나 되지 뭐. 이사 가는 날 한 걱정하고 한 번 이사를 갔는데요. 월세를 한 20, 30만 원씩 낼 거예요. 어려워요. 그제는 같은 동네 다른 주택가 골목에서 50대 남성 오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 밑에서 쓰러졌어요. 대문이니까 바로 딱 보이지. 그 사람 쓰러져. 근데 빨리 119에 신고하라.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었습니다. 오 씨는 3급 중증 시각장애인이었는데 함께 사는 부모님과 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선별진료소를 가려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화할 때도 전혀 그 코로나에서 불편하구나 그런 의심조차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검사 받으러 이제 갈 거라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코로나 PCR 검사만해도 좀 편의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경찰은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